시청각반 땜밍라 정표 밍라 건재하고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진짜 한 2년 반 만에 제가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중간에 한 번 정도 영상을 다시 만들까 이런 생각은 되게 자주 했었고 한 번 정도 잠깐 업로드를 한 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익스큐즈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한국 나이로 벌써 91년생이니까 베트남에서 같은 경우에는 옴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주어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건짜이라고 왜 채널명을 지었냐. 건짜이는 약간 소년들이 써야 되는 어린 남자들이 쓰는 단어다. 너는 아저씨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가끔 해주세요. 댓글로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합니다. 채널명을 이미 만들었는데 어쩌겠어요. 이미 만들었는데 처음에 제가 베트남에서 유튜브를 해야겠다, 베트남에서의 나의 생활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현지 친구한테 한국 남자를 베트남어로 번역해줘 라고 했을 때, 제가 베트남어를 하나도 못할 때 그때 그 친구가 별 생각 없이 건짜하고 이라고 하면 된다, 그게 한국 남자다 라고 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건짜이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이상하고 저는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을 때보다 벌써 몇 년 더 먹어가지고 정말 아저씨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채널명을 함부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핵심은 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유튜브를 한 2년 반 정도 떠나 있다가 왜 갑자기 다시 촬영을 하겠다고 나왔냐? 저 스스로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촬영을 안 한 지난 2년 중에 한 1년 반 정도를 베트남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기억이 너무나 즐겁고 인생에서 참 다이나믹한 그 1년, 1년 조금 넘는데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그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막 외국 생활 이야기하고 또 베트남 이야기하고 하면 너무 즐거운데 그 기억들이 조금씩 날아가는 거를 느끼면서 이거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내가 이렇게 재밌게 살았구나, 외국에서 이렇게 살았었구나, 이런 기억을 내 스스로 좀 남기고 싶어서 그게 첫 번째고, 만약에 나중에 아이가 생긴다, 만약에 아들, 딸이 생겼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또 이제 아빠가 이렇게 살았단다, 이렇게 좀 영상으로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기록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아무 말씀도 없이 아무런 익스큐즈도 하지 않고 채널에 영상 업로드를 길게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굉장히 죄송하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앞으로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다시 촬영하게 된 이유는 저 스스로를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2019년 11월에 갑자기 베트남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결정이 된 다음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바로 출국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트한 일정이었어가지고 비행기표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 생활을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했고, 또 현지에 가서도 어떻게 생활할지 우선은 내가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시간이 타이트해가지고 참 정신없이 출국을 했어요. 결국은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어떤 그 렌트를 담당하는 지금 아마 이 영상도 나중에 그 친구가 볼 수도 있어요. 안나라고 합니다. 안나라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친구가 결국은 제가 베트남에 있는 기간 동안에 렌트를 알아보고 렌트를 연장하고 또 마지막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친구인데, 그 렌트하는 사람을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서 방을 어느 날에 내가 출국을 할 건데 어느 날에 그 집을 봐야 되고 계약은 언제까지 해서 내가 집을 언제 드리고 싶다, 이런 계획을 막 짜가지고 한국에서도 집을 막 정리하면서 베트남에 제가 가는 곳이 이곳인데 어떤 옵션들이 있구나, 뭐가 필요하고 막 다 정리해서 결국은 그 일요일 날에 제가 출국을 했습니다. 근데 일요일에 출국을 했는데 월요일 오전에 제가 출근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당장에는 집 계약을 사실 일요일 날에 일요일 날에 점심에 베트남에 도착을 했는데 일요일 저녁에 그 방들을 보기로 했어요. 근데 보고 가격도 내고를 해야 되고 또 집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또 같은 날에 일요일에 집을 못 보여주는 집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 이제 지내야 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뭐 한 몇 년 전부터 베트남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이제 현지에 있는 한국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선은 일요일 날에 베트남에 들어가서 그 친구 집으로 갔어요. 캐리어 진짜 무거운 거 끌고 막 갔는데 서비스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근데 그 서비스 아파트 1층은 뭐 바고 주변은 굉장히 이제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서비스 아파트에 살면서 뭐 빨래나 그런 청소 같은 서포트를 다 받는 그런 곳에 살 수도 있었고 혹은 결국 제가 살게 된 그냥 일반 아파트에 살 수도 있었는데 제가 사실 그 집을 보고 물론 서비스 아파트가 조금 더 저렴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월세라든지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살면서 뭐 개인적으로 지출을 어떻게 하는지 뭐 월세부터 생활비까지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국의 아파트 형태랑 훨씬 더 비슷한 이군에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어요. 그 친구 집을 보면서 조금 좁다거나 바로 옆이나 다른 방들이 너무 가깝게 보인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선호 때문에 저는 이제 친구 서비스 아파트를 보고 나 서비스 아파트는 굳이 안 돌아다녀 봐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친구 집에 한 3일 정도를 살면서 호치민 2군에 있는 아파트들을 막 다 돌아다녔어요. 우선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 제가 매니지먼트 피를 합쳐서 한 600 몇십 불 정도에 한 한국 돈으로 한 7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3만 원? 그때 당시 환율로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한 달에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 하나고 거실에 주방이 딸린 그 정도. 보통 한국인들이 혼자서 살면서 지내기에 모자람이 없는 그 정도 아파트가 뭐 세탁기를 둘 수 있는 베란다도 따로 있고 화장실도 매우 깔끔하게 이제 크게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 한 달에 620불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상황상 그 렌트가 전부 다 계약이 된 상태가 아니어서 많이 이제 그 계약 금액이 조금은 내려왔다고 하는데 우선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 정도 방에서 결국 계약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기로는 근데 제가 계약을 처음 했을 때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데보다 한 달에 10불, 20불 정도 더 싸기 때문에 가격을 나는 굉장히 저렴하게 했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한국인 친구들 혹은 뭐 일본인 친구도 있었는데 다른 그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 집에 가니까 뷰가 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 베트남의 그 높은 아파트 가면은 항상 이렇게 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트남의 이 작은 집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은 위에서 바라보면 막 이제 굉장히 컬러풀하게 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해가지고 막 이 지붕들도 묶여 있는 게 너무나 이쁘고 그 뒤로 막 이렇게 그 강이 흐르는데 강에 유유히 떠다니는 이 큰 배들 막 이런 정말 한국에서는 그런 그런 뷰에서 살려면은 제 생각에 한국에서는 베트남에 살면서 정말 내가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매일매일 딱 커튼을 치면은 그런 좋은 뷰가 되는 곳에서 살아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지금은 참 많이 합니다. 베트남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했었는지 어떤 걸 느꼈는지 뭐하고 놀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앞으로 시시콜콜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 우선 오늘은 그 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 620불이 그 매니지먼트 피랑 그 월세를 합쳐서라고 했죠. 근데 처음에 보증금 2달치를 내야 돼요. 그러면 얼마야? 1240불 정도를 맨 처음에 주고 집주인한테 보증금으로 1240불을 주고 첫 달 월세를 먼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총 3달치의 월세가 필요했던 거죠.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용료가 나오죠. 뭐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뭐 남자 혼자서 살면서 요리 얼마나 해먹겠습니까 사실 또 외국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은 음식은 뭐 사 먹거나 뭐 밖에 나가서 먹거나 이렇게 하고 집에서는 고기만 좀 구워 먹고 뭐 이 정도만 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수도, 전기, 가스 다 합쳐서 한 달에 한 뭐 듀 정도 나왔던 거죠.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기억이 이렇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니까. 빨리 이걸 녹화를 해야 돼. 어쨌든 자, 우선은 한국인이 집을 구할 때 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겠지만은 우선 첫 번째로는 누구를 통해서 이 집을 구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해요. 뭐냐
한국인 부동산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베트남에. 특히나 외국인들이 밀집되어서 사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마다 부동산이 한 개, 두 개씩 꼭 있어요. 그런 한국인 부동산이 있는데 한국인 부동산에 갈 것인가 혹은 현지 부동산이죠. 근데 현지 부동산은 제가 컨택할 방법을 몰랐어요. 한국인은 내가 뭐 카카오톡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뭐 연락을 하고 전화도 국제 전화를 하면 되지만은 제가 현지 부동산은 내가 이걸 어디 연락을 해야 되는 건지 해서 대부분은 한국인들은 한국 부동산을 이용을 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업무를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사무실을 유지하고 뭐 한국인들끼리는 서로 좀 인건비도 더 높게 책정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돈이 없는 입장에서 저는 그래서 현지 부동산을 컨택했을 때 제가 더 이득을 얻을 수 있겠다. 중간에 수수료를 덜 떼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저렴한 월세집을 평균적인 그 가격보다는 저렴한 월세집을 선택을 한 거는 맞았어요. 그리고 거주의 형태를 정해야 되는데 뭐 사실 저는 미리 아파트에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다른 생각의 여지가 없었고 인터넷으로 한국에서 미리 검색을 하면은 이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고 저긴 저렇게 생겼고 막 다 나와 있어가지고 아파트는 어디 살아도 상관없다, 아파트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2군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를 돌아봤는데 우선 주변에 인프라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앞에 큰 몰이 있어가지고 완전 그 안에서 음식점들도 많고 뭐 생활용품들, 뭐 신발, 뭐 옷, 뭐 그냥 모든 걸 살 수 있는 몰이 이 아파트 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그 아파트를 나가지 않고도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아야겠다라고 우선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 중에는 거기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아파트에 살았을 때 뭐 아파트 안에 헬스장도 있었고 수영장도 따로 있었고 뭐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좋고 1층에는 항상 이렇게 가드들이 몇 분씩 계셔가지고 제가 뭐가 필요하다든지 뭐 택시를 잡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뭐 새벽에도 항상 한 분씩 계시고 그래가지고 거주에 있어서는 저는 뭐 베트남에서의 삶이 아주 만족스러웠고 안전하게 또 깨끗하게 뭐 기분 좋게 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헬스장은 저는 따로 바로 아파트 앞에 있는 다른 곳에 등록을 해가지고 다녔는데 아파트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좀 기구도 별로 없고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왜냐면은 뭐 안전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무거운 물건들이 잘 없었어요. 이 아령이라든지 좀 물건들이 부족해가지고 앞에 있는 헬스장에 등록해서 지냈는데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가격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네요. 1년에 한 7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이벤트 해가지고 약간 더 싸게 들어간 건데 1년에 한 70만 원 정도 사용료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헬스장 이용료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국보다 조금 더 같은 가격 대비 헬스장이 훨씬 더 조금 넓고 좀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한국이랑 비슷하네? 이러면서 조금 의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그래도 등록을 해서 뭐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헬스장은 조금 비싸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그리고 저는 이제 타오디엔 지역에 살았는데 이 타오디엔 지역이 워낙 외국인도 많고 뭐 놀고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정말 부족한 거 없이 거주에 있어서는 계속 재계약을 할 때도 똑같은 데 살고 앞으로 만약에 다시 또 베트남이 갈 일이 있다라고 해도 저는 그 지역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우선은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뭐 베트남 분들도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베트남 분들도 많이 계시고 외국인들 중에서는 뭐 한국인이 3분의 1, 일본인이 3분의 1, 나머지는 서양인 이 정도가 아닐까. 외국인 중에서는 그 정도 포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이렇게 같은 아파트에서 뭐 일본인도 우르르 살고 한국인도 살고 서양인도 살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사니까 재밌는 그 특성들을 막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아침에 쫙 나오고 제가 출근한다고 이렇게 가방 메고 이렇게 막 졸려가지고 막 나오면은 이렇게 앞 1층에 이렇게 일본인 애기들이 막 있어요. 너무 아기자기하게 막 입고 가방 귀여운 거 메고 있는 애기들이 막 있는데 엄마들도 막 있어요. 일본인 엄마들, 일본인 애기들 쫙 있는데 그 유치원인지 초등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유치원 같아요. 워낙 애기들이라. 이렇게 딱 이 학교 버스가 와요. 그러면은 애기들이 뭐 이렇게 막 다녀오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고 주르르 타요. 뭐 만화 같아, 만화. 이렇게 막 우르르 타면은 엄마들이 막 잘 다녀와, 막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서로
이거 좀 아기자기하게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게 생각이 나고, 서양인 분들은 뭐 학교를 보낼 때 그렇게 막 우르르 다 같이 단체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진 않았던 것 같고, 서양인 분들은 우선은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운동을.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이렇게 좀 해가 떨어진 다음에, 베트남이 워낙 더우니까 낮에는 하면은 다 쓰러져 죽겠죠.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해가 떨어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 뭐 사람 혼자서 이제 이어폰 끼고 딱 아이폰 같은 거 이런 데 탁 붙인 다음에 맨날 뛰고 있어요. 이 서양인들은 운동을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자, 그런 걸 보면서 좀 저도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들이 보이는 그런 행동 특성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다시 복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주변에 그 건전이 한국이라는 녀석이 다시 영상을 만들더라 라고 또 주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촤 다시 영상 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한국은 10만 명, 베트남은 하루에 뭐 5만 명씩 이렇게 환자가 생기고 있는데, 다들 몸 조심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좀 아팠던 분들이라도 그 몸 관리를 잘 하셔서 컨디션 회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나요. 안녕.